되어 있고 일부 가점 항목 그리고 또 민원 답변 충실도와 같은 부분들은 표본 추출에 의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표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평가는 평가 기간 중 각급 기관에서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개선 요소나 문제점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합 여부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로 민원 시스템이 통합된 기관들이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자체 민원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합기관과 연계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 대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 226개, 총 306개 기관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올해 이제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지표 체계상의 평가 점수 비중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부 좀 변경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부분은 중앙이 50점, 시도교육청은 35점, 광역이 33점, 기초시 공구가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 지표 체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인 큰 틀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각 지표별로 평가 대상 기관의 이제 배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하고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은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가 지표명이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국민제한 적정처리 부분은 지표가 삭제가 되고 국민 생각함 등 정책 참여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세부 측정 항목 기준으로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신속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광역이 8.5에서 9점으로 또 기초가 8점에서 7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민원 답변 충실도 역시 배점이 조정되었는데요. 중앙이 9점에서 10점으로 교육청이 6점에서 7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적정성 역시 배점이 조정되었는데요. 중앙이 10.5에서 11점, 그리고 또 기초가 전년도까지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상급자 결제 후 답변 항목이 추가되면서 신규 이제 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0점에서 1점 배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는 전년도 이제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가 지표명이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제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가감점 및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배점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는 1.5에서 1점으로 배점이 조정되었고요. 민원정책 Q&A는 0.5에서 1점으로 배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표별로 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처리된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이 좀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민원 처리 신속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규모나 뭐 이런 접수나 그리고 이송 그리고 또 처리 기간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기간 준수도와 이송 신속도, 접수 신속도, 그리고 또 민원 처리 규모 가중치를 합산해서 전체 지표가 산출되는 구조이고요. 처리기간 준수도는 처리 예정일 내 처리율과 처리 예정일 초과 처리 경과도가 각각 85%대 15% 비중으로 산출이 되고요. 이송 신속도는 8근무시간 내 이송률과 16근무시간 초과 이상 경과도가 8대2 비중으로 가중평균됩니다. 접수 신속도는 8근무시간 내 접수율과 8근무시간 초과 접수 경과도가 각각 8대2 비중으로 산출이 되고요. 민원 처리 규모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처리한
민원 처리 규모가 기관 유형별 평균 이상일 때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세한 이제 산출식과 또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평가 시스템상에 게시되는 이제 평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세부적인 산식 정량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원 처리 신속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되고요. 또 시스템 내 민원 평가에서 각 기관별로 현재 수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 기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 활동을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를 이제 자료 제출하는 걸 제외하고 지금 것처럼 이제 민원 처리 신속도나 그 밖에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 정량 평가로 반영되는 지표들은 특정 시기에만 개발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연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셔야 개선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답변 충실도입니다. 정성평가 지표이고요. 중앙이 10점, 교육청이 7점, 광역 6점, 기초 6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에 충실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고요. 민원의 부실 처리를 예방하고 또 적정 답변 제공을 통해서 2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 이해도, 답변 적절성,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와 관련된 3개 항목의 세부 내용들이 실제 얼마만큼 잘 지켜져서 답변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들을 선발해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평가 기준은 전 기관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표본 추출 대상은 만족도 결과 매우 불만이나 불만 민원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 방식으로 각각 20표변씩 추출해서 심사 및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민원 유형 또 특정 집단에 이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표본을 추출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추출된 표본들이 해당 기관의 민원에 대해서 좀 대표할 수 있는 민원 답변 내용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양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처리 답변 양식인데요. 반드시 이 답변 양식을 그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답변 충실도에 이제 대한 평가 기준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내용들이 그 답변 내용에 충실하게 담겨져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지표 중에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정보, 즉 부서나 성명, 전화번호 이것은 이제 필수적으로 좀 담겨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양식과 이제 동일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적어도 감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종결부와 관련된 이 내용조차에서도 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준수하지 않아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실제 이 지표의 목적 자체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좀 제공함으로써 2차 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민원 답변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겨져서 작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적정성입니다. 민원 처리의 각 과정이 적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우편 회신 요구에 대한 적정입니다. 그리고 상급자 결제 후 답변, 기피 신청 민원 처리가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교육청, 광역은 각각 4대 2의 비중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기초자치단체만 상급자 결제 후 답변 항목이 추가로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급자 결제 후 답변이 포함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 회신 요구 적정 응답은 우편 제공률과 그린 우편 활용률, 그리고 또 상급자 결제 후 답변은 전자결제 연계 활용도와 상급자 결제 후 답변, 그리고 기피 신청 적정 처리는 기피 신청 민원수 표본 20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 수용 민원수와 기피 신청 불수용 민원 중 불수용 사유 안내 민원수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여기 각각의 지표에 대한 세부 산식이나 평가 기준은 평가 매뉴얼상에 상세하게 게시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Q&A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상급자 결제 후 답변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게 어떻게 평가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급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한자 본인만 이제 사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나 다른 상급자들의 사인이 있을 경우, 서명이 있을 경우, 결제에 있을 경우 결제를 득한 후에 답변이 진행된 경우에는 같이 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국민 제한 부분이 평가 지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민 생각하는 정책 참여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과제 발굴 및 완성, 그리고 소통 노력, 행정 개선 성과의 비중이 각각 30%, 30%, 40%의 비중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과제 발굴 및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탄생안건 달성률과 완성안건 달성률이 각각 5대5 비중으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안건 달성도는 탄생안건 목표수 분의 탄생안건 수, 그리고 또 완성안건 달성도는 완성안건 목표수 분의 완성안건 수로 이제 산식이 구성이 되었고요. 탄생안건과 완성안건의 목표수는 기관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광역은 10건, 교육청은 8건, 기초시는 8건, 기초군과 구는 6건으로 목표수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목표수를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예, 평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 번에 몰아서 하실 경우에는 이게 좀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목표수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이 이상을 해야 전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노력은 등록 과제에 대한 국민 참여, 댓글이나 설문 공모, 투표, 그리고 또 추천, 비추천 수 등을 이제 적용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산식은 탄생안건 수분의 탄생안건 참여수와 완성안건 참여수 곱하기 2 하는 2로 이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산식 내용들도 평가 매뉴얼상에 이제 같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개선 성과 부분은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 생각함과 국민 소통, 그러니까 국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소통에 등록한 과제 중에 한 건을 사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출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플랫폼 활용도와 정책 개선 성과 그리고 파급 효과를 별도의 심사위원들이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책 플랫폼 활용도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적정한 의제를 발굴했는지, 또 안건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또 국민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또 정책 개선 성과는 참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또 정책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개선된 성과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또 파급 효과는 정책 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개선 성과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평가가 여러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법정 민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있고요.
또 뒤에 설명될 고충 민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평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단일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만족부터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까지 5점 족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지표는 민원 만족도와 만족도 향상 실적, 그리고 또 처리 담당자 만족도 확인율로 이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 만족도가 55%, 만족도 향상 실적이 40%, 또 처리 담당자 만족도 확인율이 5% 반영이 되고요. 광역과 기초는 민원 만족도와 만족도 향상 실적이 6대 4의 비중으로 산출이 됩니다. 저희가 이 만족도 향상 실적이 매년 중요한 비중으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40%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 유형별로 절대 점수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절대 점수만 이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전년 대비 만족도가 얼마만큼 향상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이제 반영하고자 이렇게 전체 민원 만족도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처리 담당자 만족도 확인율도 5%의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배점에서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감점 항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점 항목은 4개 항목, 감점 항목 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또 제도 개선 권고 이행,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감점은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신문고 운영 미흡 발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 중앙은 이 4개 항목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시도교육청과 기초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와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이 해당이 됩니다. 광역은 그 2개에다가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이 올해부터 추가 가점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점이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신문고 운영 미흡 발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까지 가감점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에 있어서 기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전년도 결과를 보면요, 가감점에서 가점을 좀 많이 받으신 기관들은 우수 기관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이 가점 항목을 잘 활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 감점이 생긴 경우에는 미흡 부진 기관으로 좀 분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가감점 항목들도 좀 대응을 해주시면 평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먼저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4개의 가점 항목이 적용이 되는데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그리고 또 민원정책 Q&A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나 민원 발생 예방, 업무 효율 개선 등의 성과가 창출된 사례, 또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사례, 또 2개 이상의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기관 간 협업을 했거나 기존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우수 사례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당 한 건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 평가단 심사를 통해서 정상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민원정책 Q&A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관에서 등록 및 공개한 민원정책 Q&A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목표 건수는 여기 기관 본부 과 기준 각 2건, 그리고 또 본부 또는 팀이 이제 8개 미만인 경우에는 16건, 30개 초과인 경우에는 60건을 이제 목표 수료하는데요. 세부적인 평가 기준 내용들은 평가 매뉴얼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가 1점, 그리고 또 민원 분석 자료 조치 및 대응 현황 입력률이 0.5점 이제 가점이 반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관당 한 건씩 실적을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추진 방식의 적합성과 문제 개선 노력, 성과 및 기대 효과 등이 각각 4대 3대 3의 비중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추진 방식의 적합성은 민원 총괄 부서나 사업 부서 등에서 민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 현황 및 추이, 주요 이슈 등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민원 데이터 분석을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문제 개선 노력도는 그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업무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또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생활 편의 증진이나 행정서비스 제도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의 기여한 성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등을 이제 주요한 평가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제 실적을 제출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실적을 제출한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실적을 제출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기본 점수 이상은 획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좀 활용하시고 평가에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 이행은 최대 1.5점의 이제 가점이 반영이 되고요. 배점 계산식은 옆에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은 평가 산식이 전공 개소당 0.3점, 그러니까 총 5개의 기관을 만약에 점검을 했다고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21년이 아니라 전년도,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이제 민원 처리한 내용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밖에 시도교육청이나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민원 적증 Q&A, 그리고 또 광역은 산하공공기관 점검 실적이 추가해서 3개 가점 항목의 실적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부여되는 구조이고요. 평가 기준이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와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이 이제 각각 최대 1.5점씩 가점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감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감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발생, 또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 관련 미흡 사례, 또 자료 제출 지연이 이제 감점 대상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및 또 유출 민원이나 국민 건의에게 이제 제기된 경우, 또 해당 기관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발생한 경우 건당 마이너스 1.5점씩 감점이 되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답변 내용에 일부 민원인들의 그런 개인정보가 같이 등록이 되거나 올라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감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위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 관련 미흡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핀폭 민원에 대한 이제 국민 건의에게 조정안 불소용할 경우, 또 소관기관이 없는 민원을 신청받았을 때 자체 처리하지 않고 국민 건의에게 이제 기관 분류로 떠넘기는 행위, 또 소관기관이 있는 민원을 직접 이송하지 않고 국민 건의에게 기관 분류로 미루는 행위, 또 이제 민원의 최종 처리 기관이 민원을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정 이상 이제 반복 이송한 3회 이상 해서 이제 민원 처리 지연을 유발한 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 관련 미흡 사례로서 이제 감점 처리가 되는 항목들인데요. 건당 0.1점씩 감점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민원 신청 건수가 20만 건 이상인 경우 20만 건마다 마이너스 0.1점씩 감점을 좀 면제하는 세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기관의 현황에 맞춰서 좀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법 부당 부적절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경우 중에 이제 해당 평가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서는 건당 0.4점씩 감점이 또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해서 봤을 경우에 가점 항목 중 이제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 관련 점검 대상 기관이 있으나 한 개 기관도 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기관 1개당 또 마이너스 0.2점씩 또 감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0.2점씩 감점이 됩니다. 최대 5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우수사례 이제 표본 평가 증빙 자료 등에 대해서 평가 자료 제출 마감일 경과 후에 제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감점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 정성평가 또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에 대한 정성평가 실적 제출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또 정년평가 1차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전체 국민신고 분야 결과 확인은 10월 25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신문고 평가 항목별 담당 부서나 연락처 현황은 아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신문고 평가 담당자 권한 신청 절차나 또 이런 내용들은 평가 매뉴얼 그리고 또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지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약 5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년평가 지표로 시스템 내에서 그대로 이제 산출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민원 처리 신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평가 중에서 전년도에 보았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정성평가와 관련된 자료 실적 제출이 평가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